세계 최고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 전시회가 열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불교 경전으로서 직지의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이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백동과 긴급물품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조계종이 병원불자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직영 준비에 나섰습니다. 종단 첫 직영 요양병원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은 다음 달 3일 문을 엽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영상 시리즈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의 세 번째 참선편을 공개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3년 만에 대면 방식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반세기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세계 최고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 전시회가 열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조계종을 대표해 참석한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이젠 불교 경전으로서 직지의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군데군데 누렇게 색이 바랜 한 권의 책이 유리 진열장 안에 펼쳐진 채 놓였습니다. 만들어진 지 640여 년이 넘었지만 선명하게 남은 활자. 붉은색 표시와 메모도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 심체 요절이 반세기 만에 공개됐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인류 인쇄술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전시회를 열었는데 수장고에 보관해오던 이 직지 실물을 전시장 초입에 장식한 것입니다. 한국 불교계에선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과 윤영희 사회부 차장이 현지에 파견됐고 파리 길상사주지 혜원 스님 등이 불교계 대표로 개막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범종 스님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직지는 불교계의 매우 소중한 성보라며 이번 전시가 인류의 정신적 가치와 지혜를 되새겨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50년 만에 나오고 그렇지만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이제 그 직지에 대한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중점을 두고 있죠. 직지는 고려 후기 백운 경안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고승들의 어록을 가려 엮은 책으로 1377년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됐습니다. 2년 뒤 제자에 의해 인쇄된 직지는 수행자들에게 선의 지침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인쇄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 앞선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임을 증명하는 귀중한 불교 성보입니다. 모든 언론들이나 관심들은 이 서지에 대한 이 관심이지만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경전이라는 것을 더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랑스에도 어떻든 우리 불교가 한국 불교가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이번 이제 컨퍼런스에도 이제 제목을 직지와 한국 불교 인쇄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컨퍼런스 제목도 그렇게 주제를 가졌던 겁니다. 해외로 반출된 직지는 고 박병선 박사에 의해 1972년 그 존재가 알려졌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국내 전시를 추진했지만 소장국인 프랑스 정부가 압류 가능성 등을 우려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유럽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구텐베르크 성경,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 판목, 프로타 판목 등과 함께 선보여진 직지 전시는 7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최근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김정희 이사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직지 친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이 전시회가 열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경우 직지의 국내 전시 타진 가능성이 열릴지도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이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백동과 긴급물품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의 자비심으로 형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도심 최대 포교 도량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주지 도륜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튀르키예 지원과 천년을 세우다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금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금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 집도 지어주고 현금도 주고. 도륜 스님은 신도들이 신심으로 모았다며 형제의 나라에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회주 스님께서도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을 내고 싶었는데 저희들 재정 여건상 이제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더 많은 마음을 내고.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봄말사를 중심으로 모두 17억 7천여만 원의 피해 지원 기금이 모였습니다. 온정의 성금으로 조계종은 우선 튀르키예 이재민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나섭니다. 컨테이너 주택 100동인데 이는 지진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하타이주 이스겐데룬시의 한윤회가 추진하는 대형 주거단지 한국마을에 들어섭니다. 이곳은 앞으로 영구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이재민의 보금자리이자 조계종 구호 활동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공을 갚는다는 차원도 있고 워낙 또 피해가 커서 우리 그래도 종교, 특히 우리 불교는 자비심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지원하는데 이렇게. 주택 설치를 점검하기 위해 아름다운 동행은 다음 달 3일 튀르키예 현지로 출국합니다. 한국마을 이재민을 만나 격려하고 주 이스탄불 대한민국 총영사 등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앞서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은 오는 26일부터 튀르키예 니집과 레이알리 등 피해 지역을 찾아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종단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이 병원불자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종단 승려복지의 전환점이 될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에 나섰습니다. 조계종단 첫 직영 요양병원은 삼천사 회주 성훈 스님의 보시와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결단 속에 다음 달 3일 문을 엽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의료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와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첫 종단 직영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개원에 앞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다음 달 3일 개원할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의 의료 전문 인력 확보와 자문, 각종 교육과 행사 등에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계종은 앞으로 80병상 규모의 제2병동을 신축해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으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같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또 앞으로 또 봉사나 또 요양병원 운영에 큰 또 좀 힘이 돼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동참하고자 하는 의료진이 있으면 또 동참해서 스님들의 노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에 200병상을 갖췄습니다. 연꽃마을 각현 스님이 설립해 삼천사 회주 성훈 스님이 8.1 요양병원으로 운영해오다 다음 달 3일 종단 직영으로 새 출발합니다. 당초 성훈 스님은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에게 요양병원의 인수와 운영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자승스님은 종단이 직영하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진우스님 체제의 37대 집행부가 지난 1월 성훈스님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승려 복지의 전환점이 될 첫 직영 요양병원이 탄생했습니다. 33대 4대 원장을 역임하신 이제 상월교에서 해주신 이제 회봉자성 스님께 몇 번 찾아가서 스님들 그 요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종단이 부지를 마련하고 짓기는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고. 앞으로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은 총무원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 중앙종회, 전국 비군회 등의 참여로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종단 내부에서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훈스님의 보시와 자승스님의 결단, 진우스님의 원력으로 이뤄진 첫 종단 직영 요양병원은 다음 달 3일 개원식과 함께 새 역사에 첫 발을 내디딜 예정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 5대 수행법을 알리는 영상 시리즈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의 세 번째 편인 참선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약 5분 분량으로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조사선과 간화선 등 참선의 종류와 화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명상을 하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명상 방법과 주의점을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상은 조계종 홈페이지와 포교원 공식 유튜브 채널, 포교원 SNS 채널 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포교원은 계율편과 보살행편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3년 만에 대면 방식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차세대 불교복지를 이끌 리더를 육성하고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며 소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중간관리자 80여 명이 불교 사회복지 분야 차세대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171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종사자 5천여 명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충남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의 중간관리자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간관리자 80여 명은 법인에 대한 이해 등 강의를 듣고 법인 후원 사업 소개와 차세대 지도자 자질 교육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내 업무에 도움도 받고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열심히 참여하셔가지고 하나라도 더 얻어가셔서 시설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날은 입제식과 강연이 이어졌고 특히 MC 신목민 씨가 진행하는 리더를 위한 팀워크 게임, 명상의 시간과 종사자 간 교류의 장도 펼쳐졌습니다. 소통이랑 리더십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준비했고요. 지금 중간관리자분들이 앞으로는 또 실무 책임자 그리고 시설장까지 가실 거기 때문에 미래의 불교복지 리더로서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는 계속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둘째 날은 인근 공주 마곡사 참배와 관계를 디자인하는 MBTI 소통 리더십 강의, 해양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바쁜 일선 사회복지 현장을 잠시 벗어난 연수 참가자들은 다양한 영역의 시설 종사자들과 교류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돼 좋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저희 법인 산하시설 직원분들을 만나 뵙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고요. 또 교육 자체도 굉장히 유익했고 기간에 돌아가서도 저희 업무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5년 설립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종단이 직접 설립한 공인된 전문 사회복지 조직으로 한국복지 분야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산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 템플스테이와
복지 현장에서의 스트레스 해소책 마련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돕는 황토 치유마을을 개원했습니다. 독지가 후원으로 마련된 치유마을은 불교 명상과 호흡 테라피, 황토 온열, 살림 치유, 자연식단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황토 치유마을은 3,800여 제곱미터 대지에 지상 4층 2개 동 건물로 이뤄졌으며 내부와 외부 모두 친환경 자재인 황토로 지어졌습니다. 불교에서 운영하는 이 치유마을만의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교만의 특별한 특징이 기도하면서 참선하면서 그 수행력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몸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큰 장점이 이 치유마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지난 9일과 12일에는 보물제 1316호로 지정된 산청 율곡사 괴불탱을 본뜬 입상과 높이 6m의 약사열의 대불 점안식이 봉행됐습니다. 진원밀교를 전수받고 준재 수행을 이어온 청명스님이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 조계종 연종학님이 자리를 옮겨 명상센터와 함께 운영됩니다. 조계종 연종학님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중구 중앙동으로 도량을 옮기면서 바즈라야나 명상센터도 함께 이전해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연종학님 주지 청명스님은 함께한 사부대 중 100여 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명상센터를 많이 찾아주시길 당부했습니다. 이미 한국 불교에서는 흔해요. 이미 했어요. 근데 단지 저희가 거의 구한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름은 남아있고. 여러분 천수경 외울 때 항상 하셨어요? 연종학님은 청명스님이 지난 2014년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문을 열어 경전공부 중심으로 법회를 운영하다 2019년에 홍콩의 원융불학원에서 진원밀교를 전수받고 준재 수행을 이어오면서 명상센터를 개원했습니다. 경남 김해시를 중심으로 고대 왕국 가야의 정신을 되살리고 있는 가야문화진흥원이 가야 고분군인 대성동 고분군과 수릉원 일원에서 녹색 걷기 명상을 펼쳤습니다. 녹색 걷기 명상은 지난 2019년 첫 회 시민 불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열지 못하다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올해는 가야의 숨결 따라라는 주제로 김해 여여정사, 바라밀선원, 연화사 등 지역 내 사찰들과 경남 포교사단, 인도와 한국에서 명상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수행연구소 사띠 인스티튜트 등이 동참했습니다. 녹색 걷기 명상은 도명스님의 선무도 시범을 시작으로 수릉원에서 대성동 고분군까지 걷기 명상, 호흡 명상에 이어 인해스님 안내로 진행된 자비 명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스님은 불교 콘텐츠인 명상을 널리 알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19년째 바자회 등을 열어 소외계층을 도와온 가수 장미화 씨가 동료 연예인들의 재능 기부로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장미화의 아름다운 손길과 파파금파는 지난 12일 용산 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배우 강부자 씨와 가수 오키, 조항조, 편승엽 씨 등이 동참한 가운데 용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나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9년째 서초구청 등에서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해온 장미화 씨는 올해 용산구청의 지원으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여기저기서 한 21개 업체에서 품목을 주셔서 무료로 주셔서 거기에는 제 옷은 좀 한두 번 입었지만 다른 옷은 다 새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한 그 돈 가지고 19년째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자 가수로도 잘 알려진 장미화 씨는 만공의 홍보대사로 BBS 불교방송 등을 통한 방송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장미화 씨는 지난 2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매년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제36회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에서 예술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시다르타의 올해 두 번째 순회 공연이 오늘부터 사흘간 경기도 용인 포은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화랑의 혼, 대왕 문무 등에 출연한 배우 서도진과 국악밴드 옥스의 보컬리스트 이경수가 더블 캐스팅으로 주인공 시다르타 역을 맡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야소다라 공주 역에는 김봄과 박수련이, 마라 파피아스 역에는 윤진웅과 송건웅이 나서는 등 뮤지컬계 스타급 배우들로 채워진 출연진이 활력 넘치는 무대를 선사할 걸로 보입니다. 인류의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는 2019년 초연 이후 시즌을 거듭하면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안양에 이은 이번 용인 무대는 금요일인 오늘 오후 3시와 7시 반, 토요일인 내일 오후 2시와 6시, 일요일이 모레 오후 2시 공연으로 선보이며 초등학생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천태종 대구 동대사가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현주지 도산 스님의 원력으로 창립한 동대사는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누기와 자비의 쌀, 성금 등을 전하며 부처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분의 그 마음의 씨앗이 이 동대사 부지에 떨어지는 순간 15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대구 지방 이 동남쪽을 충분히 커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재탄생하리라는 상상을 해봤을 때 참으로 환희롭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창립법회를 축하를 해주시러 오신 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정직한 마음, 그 다음에 착한 마음,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을 찾아내서 그것이 실천되도록 내가 여생을 마칠 때까지 열심히 정돈하면은. 경기도 가평 청평암이 산신대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하동 하남사 성각대종사, 청평암 조실, 명호 구함스님, 주지 자경스님, 황학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동참한 법회에서 사부대중은 지역 발전과 가정 행복을 서원했습니다. 비록 작은 산골 암자에서 작은 산신대제지만 우리가 다 발심해서 진리에 의지하고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부처님이 가피가 있다 그랬어요. 청평암에 이 도량에 모이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한 가지씩 꼭 얻어간대요. 이상으로 4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